옛날 옛적 고창 마을에 춘향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향이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마씨 성을 가진 탐욕스럽고 음흉한 관가에서 하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리는 단순히 뚱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머리였는데 고개를 숙이면 해가 반사되어 굴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없으면 그 관리에게 고개를 숙이게 하면 된다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마씨 관리가 춘향이를 보고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라, 피부는 떡처럼 매끈하고 눈은 잉어처럼 반짝거리며 허리는 냉면처럼 가늘구나. 이건 천상의 미녀가 아닌가. 그날 이후로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춘향이를 자신의 방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차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또 어느 날은 부채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춘향이는 그를 귀신보다 더 무서워하며 멀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씨 관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리가 일부러 마당에서 춘향이를 불렀습니다. 춘향아, 이리 오너라. 아이고, 또 무슨 심술을 부리려는 거지? 춘향이는 억지로 다가갔습니다. 관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 내 방에 와서 부채질 좀 해라. 요즘 밤이 더워서 말이지. 저는 부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부인께서 시킨 일도 있고. 어명이면 어명이지 핑계를 대는구나. 내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관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하인들이 모두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에도 그의 아내 봉순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또 하녀를 못살게 구는군요. 대체 이 나이 먹고 창피하지도 않소? 부인,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하시오. 불쌍한 춘향이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날 밤 춘향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씨 관리의 눈길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씨 관리의 권세는 마을 전체를 휘어잡고 있었고 그가 한마디만 하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잡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평생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도망치다 붙잡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춘향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마씨 관리의 부인 봉순 부인이었습니다. 춘향아, 괜찮니? 부인,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나도 저 인간과 사는 것이 지옥이지만 너까지 이런 고통을 겪게 둘 수는 없지. 봉순 부인은 조용히 춘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짐을 챙겨라. 오늘 밤 당장 도망쳐야 한다. 도망치라고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씨 관리가 사람들을 시켜 나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라. 대로를 따라가면 곧바로 잡힐 것이다. 절대 큰 길로 가지 마라. 대신 논두렁 길을 따라 별천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는 밤마다 열리는 시장이 있다. 그곳에 가면 군중 속에 섞여 눈에 띄지 않을 거야. 그녀는 춘향이의 손에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주먹밥 몇 개와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먹을 것은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절대 사람들에게 내 정체를 들키면 안 된다. 춘향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봉순 부인이었습니다. 부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다. 다만 살아서 나가라. 그리고 너는 내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봉순 부인은 문을 열어 춘향이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깊은 밤 춘향이는 조용히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씨 관리의 집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논두렁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탈출이 성공할지, 새로운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 춘향이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논두렁과 산길을 따라 도망친 끝에 춘향이는 드디어 별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먼지로 뒤덮이고 배는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고팠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마을 한복판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등불이 곳곳에 걸려 있고 장사꾼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에게는 돈이 얼마 없었고 무엇보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냄새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김씨 국수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살 것 같네. 저기서 먹을 수 있을까? 그녀는 망설이다가 가게 앞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게 주인 김씨가 다가왔습니다. 어이, 처녀. 배가 고픈가 보구만. 네. 하지만 돈이 얼마 없어서. 허허, 그런 걱정은 말게. 일단 이거나 먹고 보자고. 김 씨는 그녀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춘향이는 두 손을 떨며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다 보니 국물까지 후루룩 마셨고 그만 국물이 김 씨의 얼굴에 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화를 내는 대신 배를 잡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은 처음 보네. 이런 사람이면 일도 열심히 하겠구만. 그의 목소리에 춘향이는 움찔했습니다. 혹시라도 혼날까 걱정했지만 김 씨의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일을 해도 될까요? 그럼 내가 배 골치 않게 해줄 테니 여기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춘향이는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춘향이는 국수집에서 일하면서 점점 일을 익혀갔습니다.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국수를 나르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춘향이가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인 어른, 국수와 함께 막걸리를 팔아보면 어떨까요? 막걸리.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손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머무는 걸 보면 다들 국수만 먹고 가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술 한 잔 곁들이면 더 오래 머무르고 그러면 손님도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그럴싸한데. 그렇게 해서 김씨 국수집에서는 막걸리도 함께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손님들은 국수와 함께 술을 마시며 오래 머무르게 되었고 가게는 점점 더 번창해 갔습니다. 어느덧 춘향이는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춘향이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향아, 이제 가게를 내게 맡기고 싶다. 나는 늙었고 너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이 가게를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주인 어른,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리고 말이지. 내 아들 대호와 혼인하면 어떻겠나? 김 씨의 유일한 아들 대호는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춘향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소중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감이라니. 내가 없었다면 이 가게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내 덕분에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나는 네가 우리 가족이 되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춘향이는 대호와 혼인하게 되었고 김씨 국수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마씨 관리는 끝없는 탐욕과 부정부패로 결국 조정에 의해 파직되었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난 그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닌 조롱과 분노였습니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라. 이제
더 이상 우리 위에서 군림할 수 없지. 부정부패를 저지른 벌이다. 당장 나가. 어디선가 누군가 썩은 배추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무, 파, 마늘 껍질이 빗발치듯 날아왔습니다. 으악,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그는 힘없는 노인이었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그의 조카 동팔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과 달리 정직하고 성실했지만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 가난에 시달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팔은 친구에게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팔아, 너 부자가 되고 싶지 않냐? 부자? 그게 가능하기나 해? 정말이야. 그럼 나도 가서 한번 만나볼까? 동팔은 큰 기대를 품고 별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부자 여인, 즉 춘향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팔은 그녀가 과거 하녀였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인님,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 자신이 있습니다. 혹시 사위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향이는 눈앞에 선 동팔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하녀 시절 마씨 관리의 집에서 보았던 그 소년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춘향이는 속으로 웃으며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내 딸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어떤 조건입니까? 냉면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매일 물을 길어야 한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하하하, 사대부 출신 청년이 냉면을 만든다고? 물을 길어온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정말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가난하든 부자든 내 딸을 얻고 싶으면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 동팔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 나르고 춘향이의 가게에서 냉면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손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그는 온몸이 땀에 젖을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춘향이가 가게를 돌아보다가 그가 열심히 냉면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이가 꽤 성실하네. 과연 내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몇 달이 지나고 마침내 춘향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동팔아, 이제 너는 내 시험을 통과했다. 내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이야, 저 청년이 결국 해냈구나. 역시 성실한 사람에게는 복이 오는 법이야. 정말입니까? 부인님, 그럼 너는 내 노력으로 내 딸을 얻은 거야. 행복하게 살아라. 동팔과 춘향이의 딸의 혼례날, 별천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꽃길을 만들고 국수 가게에서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했다.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오랜만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녀는 바로 춘향이가 젊은 시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 봉순 부인이었다. 봉순 부인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을 본 춘향이는 반갑게 달려가 손을 꼭 잡았다. 부인, 이렇게 와주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직접 보니 감격스럽구나. 봉순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춘향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루다니. 내가 너를 도와준 게 헛되지 않았구나. 부인,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만약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선가 떠돌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이 재회의 순간을 축복했다. 그 시각, 마씨 관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고 이제는 마을을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시장 골목을 기웃거리며 국수 한 그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손사래를 쳤다. 이 사람 좀 봐. 옛날에 우리를 괴롭히던 마씨 관리잖아. 우리에게서 착취하던 인간이 이젠 구걸을 하러 다닌다고? 제발 한 끼만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굶주림에 지친 그는 마지막으로 춘향이의 국수 가게를 찾아갔다. 그는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없는 틈을 노렸다. 주방 한쪽 구석에 놓인 쌀독이 보이자 그는 잽싸게 다가가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 순간 팽! 이런 도둑놈을 봤나? 갑자기 커다란 국자 하나가 나라와 마씨 관리의 정수리를 정확히 가격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내 머리. 대머리가 더 깨질 것 같구나. 오랜만이네요. 마씨 관리. 아니, 이제 관리는 아니죠? 마씨 관리는 머리를 감싸며 떨리는 눈으로 춘향이를 올려다보았다. 춘향이. 내가 여기서 국수를 팔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제게 온갖 수모를 주었던 그 시절. 이제는 제가 가게 주인이 되었고, 당신은 도둑질을 하려다 걸렸군요. 마씨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업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마씨, 젊은 시절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던 결과가 이거라고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굶주리고 괴로워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이제 와서 동정을 구하다니 한심하군요. 마씨 관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한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국수 가게를 떠났고 이후로는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 후 춘향이의 국수 가게는 더욱 번창했다. 그녀는 남편 대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딸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춘향이의 이야기를 자자하게 떠올렸다. 참으로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법이야. 춘향이는 고생 끝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마씨 관리는 결국 자기 죗값을 치렀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인정과 의리죠.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마을 곳곳에서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며 교훈으로 삼았다. 그리고 춘향이의 국수 가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번창하며 오랜 세월 동안 행복과 따뜻함을 전해주었다.